1번 사자 리딩 시작할게요. 네, 1번 분들 26년도 하반기 솔로 연애운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나 연애에 대한 가치관, 감정 상태는 어떤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타클 2번, 펜타클 3번 행맨 카드가 떴어요. 여러분 지금 연애 많이 하고 싶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펜타클 2번 카드가 첫장에 떴다라는 건 여러분은 지금 연애도 잘하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고 내 생활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펜타클 3번도 나왔죠. 행맨 카드도 나오고 여러분의 연애 가치관이 정말 확고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라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행맨이에요. 이 사람이 나랑 맞을까? 혹시 나중에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들 때문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은 막 돌려요. 그런데 이게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거. 또 한편으로는 일집일집만 하시고 연애 정선에는 제대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중함이나 저울질이 여러분의 연애를 좀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 중에는 간혹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랑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도 내가 새로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게 아직은 머뭇거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여러분은 언제쯤 여러분의 인연을 맞이하게 되는지 계열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1, 2개월 차고요. 그 다음은 3, 4개월, 5, 6개월입니다. 아, 빨리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뒤로 갈수록 카드 느낌이 좀 막히는 느낌이 있죠. 그래도 4개월째 차에 컵 2번 카드가 떴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면 일단 1, 2개월 차에는 펜타클 기사가 떴어요. 자, 지금 당장 누군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 묵묵히 여러분의 일상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특별하게 이성과 어떤 교류가 갑자기 일어나야 한다거나 또는 누가 다가와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어쩌면 성에 안 차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3, 4개월 차에 가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아, 이 사람이다 싶은 운명적인 만남이 이때 찾아온다고 해요.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솔로 탈출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5, 6개월 차에 보시면 소드 8번 이건 지금 3, 4개월 차에 솔로 탈출을 하지 못한다면 요 뒤로는 또 스스로의 생각에 좀 잠겨있게 되는 좀 뭔가 기회를 놓치게 되고 연애 정선에 쉽게 뛰어들기 힘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1번 분들은 3, 4개월 차에 오는 이 인연을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잡아내시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특징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만남 루트로 만나게 되는지. 자, 여러분은 진짜 운명적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좀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펜타클 6번, 컵 6번 그리고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떴어요. 자, 만남 루트는 컵 6번과 펜타클 6번이 함께 떴기 때문에 어떤 익숙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예전 모임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던가 또는 지인과 함께하는 어떤 모임 자리에서 갑자기 새롭게 이슈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겹지인이 있거나 자주 가던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요. 자, 인물의 특징을 보면 상대방은 펜타클 6번 카드처럼 뭔가 안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베풀 줄 아는 사람, 엄청 미남 미녀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편안하고 신뢰가 가는 어떤 깔끔한 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를 보면 여러분과 동갑이거나 연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펜타클 페이지 카드도 떴기 때문에 너무 번잡하기 힘든 느낌이라거나 다가가기 힘든 느낌보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또는 외모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동안이신 분일 수도 있겠어요. 키는 여성분이라면 160 초반대 정도 되실 것 같고 남성분이라면 170 중후반 정도?
너무 과하게 크거나 작지도 않은 일단 여러분하고 딱 섰을 때 비율이 적당히 좀 맞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키가 한 150 정도 된다. 한 10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보기 좋은 그리고 얼굴과 이목구비 같은 경우는 계속 봐도 좀 안 질리는 뭔가 무해한 인상들 있죠. 어떤 화려한 화장빨이나 아이템빨 그런 얼굴이 아니고 얼굴은 약간 동글동글하고 광대 라인이 약간 부드러운 그런 형일 것 같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 참 저 사람 인상 좋다. 웃을 때 무해하다 이런 거 있잖아. 눈매도 너무 날카롭지 않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뭔가 강아지상이나 깔끔함의 정석인 뭔가 미남 미녀상 있잖아요. 첫인상이 막 대박이야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쁘다 막 이런 건 아니어도 참 선하게 생겼다 인상이 되게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어요. 특히나 안경이 잘 어울리는 분들 지적인 느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스타일링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TPO에 완벽하게 맞추는 뭔가 센스가 있거든요. 펜타클 6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옷을 입을 때 시간과 장소와 때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평소에는 맨투맨이나 뭐 셔츠에 청바지처럼 뭔가 단정하고 실용적인 어떤 꾸안꾸 스타일을 즐기고요. 중요한 모임이나 데이트가 있으면 그때는 누가 봐도 신경 쓰고 나왔구나.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튀는 그런 스타일링보다는 차분하고 세련된 스타일링이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격과 분위기를 보면 결핍이 그닥 보이지 않는 뭔가 단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본인의 삶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뭔가 여유 있는 성격이거든요. 펜타클 페이지 카드도 나와서 뭔가 하나 제대로 하려는 그런 근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운동을 해도 뭔가 장비부터 자세까지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타입들 있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맡게 되면 손가락질 받지 않게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뭔가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연락할 때 피로감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 키도 좀 적당하고 눈매가 선해서 웃으면 참 무해한 사람, 늘 깔끔한 셔츠나 맨투맨을 즐겨 입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3, 4개월 차에 들어올 건데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이 운명처럼 눈이 딱 하고 맞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 또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직업군 하나 좀 뽑아 드릴게요. 이분들은 상대방과 상생하고 꼼꼼하게 실무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을 것 같아요. 업무에서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꾸준히 쌓아가는 어떤 성실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동료나 고객에게도 다정다감하고 신뢰를 주는 어떤 따뜻한 실무적 전문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나 보육 분야 쪽에 계실 수도 있고요. 상담이나 사회복지 쪽, 그리고 또 전문 서비스직, 행정 실무 같은 도움을 주고 경청하고 나의 능력을 기반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종에 있으실 수 있겠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의 케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가까워지고 어떤 관계 흐름을 보이는지. 자, 일단 상대방 카드는 소드 2번, 펜타클 3번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카드에서는 저지먼트랑 마차 카드가 뜨네요. 아주 재밌네요. 상대방은 소드 2번 카드라서 초반에는 마음이 있어도 철벽을 칠 수 있어요. 뭔가 벽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괜히 사귀었다가 어색해질까봐 처음에는 좀 겁을 먹을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저지먼트로 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까지 빼버리면 흐지부지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일이나 고민을 상대방한테 털어놨을 때 이 펜타클 3번처럼 묵묵히 뭔가 들어주면서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 마차 카드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지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어떤 배려나 적극성에 반하게 되고 여러분은 상대방의 어떤 진중함이나 따뜻함에 반하게 될 수 있거든요.
어쩌면 두 사람은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뭐 일이든지 연애적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고민을 서로 털어놓고 해결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연인까지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일본 분들 지금 당장 내가 연애를 못한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던 일 열심히 하시면서 주변 지인들과의 어떤 모임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이 3, 4개월 차에 여러분의 솔로 탈출을 시켜줄 그 사람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무리하게 아닌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더라도 정말 내 짝이다 싶은 사람을 만나시는 게 우리 일본 분들의 일본 하반기 솔로 연애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일본 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다람쥐 리딩 시작할게요. 네, 2번 분들 2026년 하반기 솔로 연애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여러분의 감정 상태와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펜타클 6번 소드킹, 그리고 소드퀸 카드가 뜨네요. 먼저 여러분의 현재 마음부터 들여다보면 지금 카드 조합이 굉장히 강렬한데 소드킹과 소드퀸이 동시에 떴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모드라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뭔가 상황을 분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인가? 내가 여기에 시간을 들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 마치 연애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시험처럼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펜타클 6번이거든요. 이건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도 당연히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공정함이 기본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여러분은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을 만났을 때 뭐 개인적인 만남이든 소개팅이든 면접을 보듯이 뭔가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강하거든요. 어쩌면 이번 분들은 나는 그냥 가벼운 연애보다 결혼까지 갈 수 있는 뭔가 깊이 있는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일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뭐 연락이 조금 늦는다 그러면 이 정도 정성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바로 뭔가 채점표를 이거는 0점,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탈락을 시켜버리는, 또는 말투 하나, 뭐 옷차림 하나에 이건 뭔가 나랑 기준이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10개 중에 9개가 맞아도 뭔가 하나가 안 맞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높고 굉장히 똑똑하고 철두철미한 스타일이지 않을까. 자, 그치만 문제는요, 이 철두철미하고 똑똑한 그 예리함이 스스로의 연애를 좀 가두고 있는 상태라고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기준이 높고 눈치도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연애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이런 에너지를 이제 앞으로는 상대를 평가하는 데 너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힘을 쓰시면 오히려 연애운이 더 상승할 거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쯤 솔로 탈출하는지 기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2개월, 3, 4개월, 5, 6개월 차로 보도록 할게요. 마법사, 펜타클 2번, 그리고 바로 풀카드가 나오네요. 일단은 1, 2개월 차에 마법차가 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자기 관리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뭐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뭐 운동, 뭐 피부 관리 또는 커리어 쌓기 뭐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봐도 나 좀 괜찮은데 이렇게 나한테 심취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 정도면 연애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때는 내가 어깨뽕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가와도 내 눈에 안 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사가 떴다라는 건 여러분이 연애 시장에서 약간 핫해진다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 그래서 분명히 이성과 이슈는 있을 수는 있으나 인연까지 닿기는 힘들다. 근데 여기서는 3, 4개월 차에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뭔가 저울질하던 마음이 멈추게 되는 시기거든요. 어떤 일상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
사람이나 또는 업무적으로 계속 얽히던 사람과 사적인 대화가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겠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만남 루트를 알아볼 텐데 지금은 참고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때 3, 4개월 때 만약에 놓치잖아요. 자, 여행자 카드가 나와요. 연애랑 멀어질 수가 있어요. 5, 6개월 차에는 이때 결판이 안 나면 여러분이 아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 혼자 살자. 만인의 연인이 되자. 눈에 차는 사람 안 들어오면 차라리 그냥 일이나 하자. 나 하고 싶은 거나 하자. 여행이나 다니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낚아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고 만남 루트는 어떤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인지. 펜타클 9번. 여러분은 그리고 소드 기사, 여기서도 마법사 카드가 뜨네요. 그래, 여러분이 마법사니까 마법사 만나야지. 눈이 높으시네, 이분들이. 자, 이분들 또한 눈 높고 자신감 넘치고 연애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듯한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직업군 먼저 알려드릴게요. IT나 어떤 기술 분야의 어떤 전문직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마법사 카드는 창조적 재능과 소드 기사의 어떤 속도감, 최신 어떤 트렌드를 이끄는 IT 개발자, 뭐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기술직에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고요. 전문 컨설턴트나 마케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펜타클 9번이 나왔기 때문에 브랜드 매니저 같은, 그리고 프리랜서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진 기술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 이분들은 어떤 조직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랜서라던가 내 기술을 충분히 뽐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실 거거든요. 본인의 전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두뇌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실행력도 높고요. 일에 대한 성취감이 곧 본인의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그런 욕심이 아주 많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남 루트를 보면 직장의 동료라던가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인연이 닿을 수도 있고요. 일을 같이 하는 어떤 클라이언트, 이런 분들과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접점이 생기는 그런 루트거든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모임이라던가 스터디가 될 수 있고 뭐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요. 동호회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마법사처럼 열심히 뭔가를 배우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하면서 정이 드는 스타일인 거예요. 또는 겹지인의 인맥이에요. 주변에서 그 사람 어때? 이러면서 소개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여러분과 연이 닿는 그런 모습이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가까워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케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가까워지고 서로 뭐 때문에 서로한테 빠져드는지, 도대체 두 사람의 케미는 어떻고 두 사람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서로에게 끌리게 되는지. 상대방은 컵 2번 펜타클 페이지가 뜨고 여러분은 악마 카드, 저스티스 카드가 뜹니다. 상대방의 마음에서는 컵 2로 와서 마음을 열 준비를 이미 맞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 여러분이 괜찮은 거예요. 티는 못 내도. 그리고 펜타클 페이지는 엄청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도 악마 카드랑 저스티스 카드 둘 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왠지 첫인상부터 눈길이 계속 가거든요. 그치만 애써 부정하는 거지, 초반에는. 저 사람이랑 나랑 되겠어? 라던가, 요 녀석 봐라. 요거 좀 하는데?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서로가 밀당을 하거나 재는 상황들이 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친할수록 더 틱틱대거나
약간 장난기가 곁들어진 무례함 있잖아요. 그러면서 츤데레처럼 괜히 옆에서 챙겨주고 괜히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계속 신경 쓰게 되는 흐름 자체가 왠지 어느 순간 그냥 눈이 짜라락 맞아서 오늘부터 일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략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악마 카드가 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상대방한테 착하게 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 나쁜 남자, 나쁜 여자처럼 다가가셔도 되거든요. 가끔은 굉장히 도도하게 행동하시다가도 여러분 그거 잘하잖아요. 소드 킹, 소드 퀸이잖아. 단둘이 있을 때만 아주 살짝 속마음을 내비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아무한테나 이러는 줄 알아? 나 너한테만 이래. 뭔가 이렇게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상대방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저 사람 맨날 도도하게 굴고 마치 나 싫어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 사람도, 혹시 얘도 나한테 관심 있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스티스 카드.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생활 패턴을 존중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리액션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사람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도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공손하고 조심스러울 건데 아는 순간부터 적극적일 거다. 그래요. 우리 이번 분들 여러분의 이 높은 기준, 뭔가 스마트함 다 좋아요. 철벽녀, 철벽남 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지면 바로 솔로 탈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준을 빡세게 두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내 주변에 인연이 있을 수 있거든요. 멀리서 찾지 말고 사랑은 기준을 뛰어넘는 게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비둘기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나 감정 상태,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현재 어떤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컵 5번, 펜타클, 킹카드, 컵 7번 카드가 나오네요.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이네요. 자, 컵 5번 카드가 첫 장에 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람이나 또는 이루지 못한 짝사랑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뭔가 뻥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쏟아진 컵 5개 중에서 2개는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자꾸 이렇게 엎질러진 컵에만 시선이 고정돼 있죠. 아마도 3번 분들 중에는 재회를 원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별로 관심 없어하는 짝남이, 짝녀가 있다든지 반복되는 썸붕이나 연애 실패 때문에 지금 연애 세포가 많이 죽어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지만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요. 여유 있는 척. 이별을 했어도 썸붕이 났어도 짝사랑이 잘 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 하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는 뭔가 생각이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번 분들 중에는 약간 정신승리하는 거 있어요. 그냥 일이나 하고, 나 지금 능력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으니까, 남자 필요 없어, 여자 필요 없어, 연애 안 해도 돼, 라고 스스로 뭔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연애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 현실의 사람은 뭔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뭐하고 도대체 연애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고 몸을 움직이자니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싶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 환상은 자꾸만 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사모분들은 현실에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면 잘 눈치도 못 채.
자기를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대놓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어도 모를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요. 어찌됐든 6월 하반기에 이 사람들 만나는 시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성과의 접점이 언제쯤 있는지 이때 잡아야 돼요. 1, 2개월, 3, 4개월, 5, 6개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 2개월 컵 에이스. 빨리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자, 1, 2개월 차에 컵 에이스 카드가 떴어요. 자, 일단은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옅어질 것 같아요. 새로운 감정이 슝 하고 솟아나는 1, 2개월입니다. 이때 갑자기 막 나 연애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누군가가 다가오거든요. 내 마음을 막 흔드는. 그래서 이때 잘만 하면 여러분 솔로 탈출 충분히 가능해요. 3, 4개월 차에는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신중해지거든요. 이때는 너무 사람이 진지해지다 보니까 상대방을 요모조모 뜯어보게 돼요. 감정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연애로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봐봐요. 5, 6개월 차에 완드 9번 방어를 하죠. 지금 보니까 우리 3번 분들은 뭔가 이 빠른 시일 내에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면 연애에 대한 어떤 번아웃이 올 것 같거든요. 이미 번아웃이 왔는데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에라 모르겠다. 나 연애 안 할란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번 1, 2개월 차에 들어오는 이성을 정말 눈이 빠져라 쳐다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만남 루트로 만나는지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딱 쏙 드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과거를 잊게 해줄 사람인지 또는 과거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드 킹, 펜타클 퀸? 황제 카드, 인물 카드가 3장이나 뜨네요. 자, 이 정도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아니어도 일단은 사람이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인물 특징은 황제 카드처럼 뭔가 권위 있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부 다 킹과 퀸, 황제이기 때문에 연상이에요. 연하라고 해도 뭔가 오빠처럼 누나처럼 뭔가 기댈 수 있는 또는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보다 높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카리스마가 넘쳐 흘러요. 이건 여자분들이라고 해도 카리스마가 넘쳐 흐르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만 다정해지는 타입이거든요. 외모는 이복구미가 굉장히 뚜렷하고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스타일입니다. 운동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관리가 너무 잘 돼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도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나도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쟤랑 뭐래도 만들려면 일단 나도 자기 관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중에는 급 다이어트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군을 보면 법률이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공무원 또는 금융이나 경영 쪽 대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왕과 여왕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나 굉장히 사회적 직위가 높은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라고 해도 완장을 차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전문 기술직, 건축가라던가 전문직, 그러니까 조직 내 어떤 영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어떤 냉철하고 판단력과 책임감을 두루두루 같은 화이트 칼라 전문직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직업에 굉장히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만큼 누구보다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에요. 일할 때 섹시한 사람. 자, 그리고 만남 루트는 컵 5번 카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 너 그 사람 소개받아 볼래?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요. 자, 몇 가지 루트를 말씀드릴게요. 모임이 될 수 있어요. 비즈니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황제와 소드 킹, 이런 킹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일적인 공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회사 또는 세미나 같은 학회나 여러분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 지인의 추천이 있는
뭐 반소개팅 같은 느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너랑 진짜 잘 어울릴걸?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뭔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괜찮잖아요. 솔직히 능력 있어. 아니, 자기 관리 잘해. 괜찮은 사람이잖아. 성격도. 이 사람과 만약에 안 되면 이 뒤에 됐다. 누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두 사람의 케미 볼게요. 관계 흐름과 두 사람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는지, 그리고 꼬실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제대로 꼬실 수 있는지. 우선 상대방의 카드 먼저 볼게요. 소드 9번, 컵 6번. 여러분은 완득이사, 운명의 수를 받기 카드 같으네요. 일단 상대방은 소드 9처럼 뭔가 밤낮을 설치는 반점이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생각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도 아마 이렇게 말도 못하고 꾹꾹 싸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불면증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여러분을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컵 6번 카드가 떠가지고 이건 두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진짜 재회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은 재회운도 있어요. 이 사람이 후폭풍이 와서 여러분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재회는 전혀 상관없다. 뉴페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리딩이 맞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공통 분모가 될 만한 걸 자꾸 꺼내요. 여러분한테 자꾸 뭔가 제안을 하거든요. 그 뭐 일이 됐던 뭐가 됐던 사소한 대화가 됐던 천천히 뭔가, 그래도 왜냐면 밤마다 고민을 하기 때문에 뭐래도 어떻게라도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처음부터 소드 9번이라는 건 이분들은 보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이성적 호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도 완득 기사가 첫 장부터 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상대방이 그냥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대하는 거야. 왜냐면 처음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또는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도 이게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라 뭔가 존경이나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을 내가 좋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이 사람한테 대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이성적으로 괜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인감인 건지 헷갈리니까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운명 카드가 뒤에 떴다는 건 이 사람이 지인감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한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구나 라고 확신을 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겁없이 나에게 거리낌 없이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수도 있어요. 남녀가 계속 붙어 있으면 정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이란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일이나 본인 삶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성격이 활달해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완득 기사잖아요. 이 컵 6번. 다가오는 상대방한테 여러분의 어떤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튕기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재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연락을 해왔을 때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추억팔이를 할 때 그때 여러분도 그냥 그랬지 뭐, 이게 아니라 나도 그때는 진짜 좋았어 라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경우는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의 이렇게 뭔가 호의나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행동을 했을 때는 여러분도 이때다 하고 그냥 덥석 물어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거 먹자고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 영화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저도 맥주 한잔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운명처럼 마음이 딱 맞았네? 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나도 너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나도 그때가 그리웠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같이 호응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3번 분들, 여러분들 지금 리딩을 들으시다가 머릿속에 누군가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한테 한 번쯤은 여러분이 연락을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 완드 기사가 떴잖아요. 여러분의 적극성이 어쩌면 그 관계를 다시 인연의 끈으로 묶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완벽한 사람이나 내 눈에 꼭 차야지만이 만족할 만한 연애를 하려고 해서 진짜 보석을 못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좀 놓아주시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쫓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요. 우리 3번 분들의 하반기 연애운을 전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앵무새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현재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 상태 그리고 연애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6번, 소드 10번, 그리고 완두 9번.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여러분? 자, 완두 9번이 나왔다라는 건 더 이상은 상처받기 싫다. 이제 뭔가 연애가 좀 지긋지긋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를 좀 보호하려고 방어를 치는 마음의 문을 좀 굳게 닫고 있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또 상처받을까봐, 또 실패할까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미리부터 겁먹고 연락을 뭔가 회피하는, 방어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컵 6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과거 회상.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 걔랑 만나볼걸, 걔랑 잘해볼걸, 걔가 나 좋다고 할 때 한번 만나볼걸, 약간 요런 지나간 것에 대한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도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소드 10번이 나왔다는 건 방전 상태거든요. 삶이나 근데 생활에 지쳐서 연애세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쩌면 체력 자체가 연애를 할 만큼 체력이 좀 못 버티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삶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기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알았던 사람, 입증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좀 편안한 연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새롭게 누군가를 알아가고 맞춰가고 이러는 게 여러분한테는 지금 되게 큰 마음의 짐 또는 감정 노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연애를 안 할 수는 없어. 하고 싶어요. 그게 어쩌면 내 지친 마음을 좀 위로받고 좀 기대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반기에 있을 이성과의 이슈 언제쯤 들어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언제쯤 이성과의 진한 이슈가 있을런지. 자, 1, 2개월 차예요. 문카드 뜨죠. 자, 3, 4개월 차도 타워 카드가 뜨고, 소드 10번이 여기서도 떠. 진짜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내려놓은 걸 수도 있어요. 한편으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반기에 연애하겠어요? 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문카드는 활동력이 없어요. 어쩌면 일집만 한다거나 주변에 딱히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이 없다거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좀 적거나 있다고 해도 진짜 동파리들만 천지인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 2개월 차에는 달 카드가 떠서 마음이 안개 속이에요. 연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이 녹록지 않고 편하지를 않으니까 이성들을 만난다고 해도 어떤 교류가 있다고 손쳐도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들어오는 사람도 마음이 안 차니까 그런 게 클 수 있겠죠. 그리고 3, 4개월 차에는 타워 카드가 떠요. 이때가 좀 핵심이긴 하거든요. 뭔가 깜짝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연애 이슈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연애관이 뭔가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게 된다. 어떤 그런 존재가 여러분 앞에 떡하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어떤 고집하던 스타일이라든지 싫어했던 유형이 갑자기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애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뭔가 충격적이고 짜릿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내 기준을 허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들어온다. 이때가 관건이에요. 근데 마지막엔 소드 10번이 떴죠. 여기에서 나온 소드 10번과 여기에서 나온 소드 10번은 완전히 달라요. 결국 카드에서 이런 카드가 뜨게 되면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미련 같은 게 좀 있으신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미련이 이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날개를 장착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기는 합니다. 4번 분들은 5, 6개월 차에 새로운 연애 이슈가 들어오고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5, 6개월 차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3, 4개월 차에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 사람과 아마 5, 6개월 차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특징이나 만남 루트 한번 알아볼게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만나고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찰만한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펜타클 2번, 소드 2번. 아이고, 데스카드 뜨네요. 자, 그래요. 인물 특징을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타워 카드가 떴을지도 몰라요. 펜타클 2번처럼 아주 유연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때로는 소드 2번처럼 철벽남, 철벽녀일 수도 있어요. 아무한테나 마음을 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이 사람 진짜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얘랑은 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이 솔로 생활을 끝내줄 사람이거든요. 인물 카드를 보면 데스 카드가 떠서 딱 봤을 때 좀 섹시한 사람이에요. 키도 굉장히 커요. 180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호리호리한, 눈빛이 아련한, 왠지 과거가 있을 것 같은 속을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약간의 퇴폐미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스타일링도 본인만의 스타일링이 있어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편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갇혀 입을 땐 또 굉장히 갇혀 입는, 이 데스카드는 간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 시선에 예민하지 않은 척 하면서도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꾸안꾸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리고 낮보다는 약간 밤에 좀 강하신 분이에요. 낮저 밤이. 성격도 그렇게 말이 많거나 나대거나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아까 소드 펜타클 2번과 소드 2번이 나왔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좀 끌고 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가 좋으면 나도 좋아, 나 이게 하고 싶은데 너는 어때? 이런 식으로. 어쩌면 외모 첫인상은 좀 차갑고 냉랭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번 웃어주잖아요. 세상 그렇게 해맑습니다. 처음에는 철벽 치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한번 친해지면 간쓰게 다 빼줘요. 왜냐면 이분들도 은근 결핍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극아이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좀 친해진다 라고 한다면, 또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다라고 느끼게 되면 아주 그냥 끝까지 물고 안 떨어질 사람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이는 연상이에요. 연하라고 해도 우리 에너겐이라고 있죠. 생각이 깊어요. 철도 좀 일찍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하라고 해도 왠지 외모로 봤을 때 성숙해 보여요. 애 같은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업군을 알아보면 뭔가 유연한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력을 요하는 전문 분야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T나 기획, 분석, 어떤 프로젝트를 조율하거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개발자라던가 기획자 계열일 수도 있겠네요. 또는 마케팅, 영업, 트렌드 세터 같은 광고나 방송, 연예인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된 업무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는, 본인의 기술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일 수 있겠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본인만의 어떤 확실한 전문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남 루트는 완전 진짜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모임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동안 안 가본 성격의 어떤 모임이나 그런 장소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엮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서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인스타 DM이나 우연한 연락 이런 것들이 의외의 루트거든요. 이렇게 기존의 인맥이나 환경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순간 마치 뭔가 운명처럼 이 사람과 인연이 맺어질 거예요.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연애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운명처럼 맞닥뜨리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의 케미 볼게요. 관계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 어떻게 하면 연애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서로 뭐 때문에 마음에 들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카드는 소드 7번, 소드 에이스, 여러분은 컵 4번, 펜타클 4번 카드가 뜨네요. 일단은 상대방 카드는 소드 7, 아주 좀 여우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슬쩍슬쩍 떠볼 겁니다. 그리고 몰래 훔쳐봐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켜보는 거죠. 아마도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이성적 호감이 꽤 있을 거다. 있으니까 훔쳐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자꾸 슬쩍슬쩍 찔러보고 질문도 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드 에이스 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아마 확고하게 이 사람 나랑 너무 잘 맞는다. 나 이 사람 너무 좋다. 이런 순간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제안을 던질 거예요.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뭐 술 한잔 하실래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또는 대놓고 연락을 확 해온다든지 개인 연락을.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거부감이 느껴져요. 왜 아무래도 여러분과의 이상형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 가면서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자꾸 신경이 쓰이는.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진 않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내가 만나왔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내가 먼저 다가가기가 두렵거든요. 예를 들어 뭐 DM이 왔어. 이 사람 뭐 바람둥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사람 쉽게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낯설어서 방어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아예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앞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한테 은근슬쩍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여러분이 싫지만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우리 여러분도 마음에 들어 하니 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이성을 꼬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펜타클 4번 카드 쪘잖아요. 요거는 마음에 들어도 뭔가 움츠려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만 낼 뿐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가온다. 이렇게 단칼에 창을 딱 들고 오잖아요. 저랑 밥 드실래요? 이렇게 하잖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거절만 안 하시면 돼요. 반만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해왔을 때 괜찮죠. 근데 오늘은 좀 힘들거든요. 다음 주쯤 시간 되는데 그때 한번 조율해보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다가왔다고 덥석 물지 마시고 초반에는 한 발짝 물러나는 거야. 쉽지 않네. 이런 마음을 들게 해준다는 거죠. 상대방은요, 여러분의 어떤 그 도도함이나 자신만만한 그 마음 뒤에 있는, 모습 뒤에 있는 어떤 약한 모습에 환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튕기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다가올 때 살짝 내숭을 떨으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과 한 번이라도 밥 먹으려고 커피라도 마시려고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인 연락을 하면서 여러분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 어디 뭐가 맛있다더라. 같이 가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고 내가 끌고 가도 된다. 그러면 아마 5, 6월 달에 정말 솔로 탈출을 하고 연애에 성공하지 않으실까? 그래요. 우리 사모분들 과거를 끝내는 게 좀 무섭고 내려놓는 게 겁이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타워 카드처럼 모든 걸 좀 쳐내야 무너져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여러분의 연애가 완전히 리셋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3, 4개월 차에 묘하게 다가오는 이 사람 절대 피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도권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모분들 저의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